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요, 저에게는 참 의미가 정말 깊은 날입니다.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막 연예인들, 뭐 특히 가수분들 막 이런 팬심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1년 반 동안 학수고대 캐스팅을 꼭 해야 된다, 이분은. 그분을 오늘 모시게 돼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훨씬 더 표정이 밝죠? 네. 어떤 분이요,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 그래요. 지나온 시간은 지나온 대로 참 좋다. 추억을 돌이켜보면 참 악착같이 살았다. 자격의 나이가 있지 않듯이 나와 같은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현재의 나를 포기할 줄 안다면 그 이상의 도전도 가능하다는 것을 도전의 결과는 나처럼 아무도 모른다. 락 가수 정홍일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저희가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어떤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계신지요? 주식 투자 그리고 돈 문제로 참 힘든 시기죠, 지금.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주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3프로 상담소가 힐링의 노래들 그리고 상담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좀 그분 나오신다 그래서 메탈리카. 놀러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정홍일님 말씀. 네. 네. 아직 소개를 안 하셨으니까 없다고 치고. 내가 원래 안 계시다고 치고. 딱 우리 고정 게스트 소개한 다음에 딱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설레가지고. 오늘 강연 때 활용해도 되겠죠? 네. 이 말씀 너무 좋은데요. 네. 찍어야겠어.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오늘의 경제 멘토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님 모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떻게 경기남부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잘 지키고 있고요. 여전히 종목 수배령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요즘은 업종전환 사령관이라는 별명이 있던데. 그렇게 많이 격상이 됐고요. 예. 자, 그럼 정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 72번째 순서와 함께할 힐링 뮤지션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저 김프로가요. 정말 시원시원한 고음,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2년 전이죠. 싱어게인을 통해서 락 스피릿을 부활시켰던 분인데요. 만약에 저희 3프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올가을에 머니 페스티벌을 연다면 제일 첫 무대로 이분을 꼭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컬 정홍일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네. 네? 너무 빠르게. 그때 결선 무대에서 부르셨던 노래가 해야. 마그마 선배님의 해야. 예.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릴게요. 후렴이 이제 해야 떠라 해야 떠라 야. 말갛게 해야 솟아라. 와, 그게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부르셨고요. 못다 핀 꽃 한 송이도. 야, 그래서 진짜 이런 노래들을 락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야, 정말 대단했던 무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게 남는데요. 오늘 정홍일 님이 불러주신 노래도 대단한 곡입니다. 새로 그 음반 내신 거에 속해 있는 노래죠.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최근에 그늘이라는 이제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소속사 이후에 소속사 있을 때 첫 그 EP를 하나 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홀로서기에서는 첫 곡인데. 그렇군요. 가사가 그늘이라는 그 단어처럼 굉장히 좀 위로가 많이 되는. 뭐 우리 청소년 또 저희 또래 또 우리 선배님들처럼 들어도 굉장히 좀 위로가 될 만한 노래를 해서 멜로디도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기대되네. 네. 어떻게 너무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 워낙 이렇게
그 락커 전형적인 그 헤어스타일도 있고 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경제 프로그램에는 처음 나오신 거죠? 아우 당연히 처음이죠. 당연히 처음이고 너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 경제와 음악이 뭔가 전혀 이렇게 좀 맞지 않다. 제가 감히 여기 와도 되나? 예. 와서 라이브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분위기가 일단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노래하기 너무 편한 것 네. 같고 멋지게 좀 노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아 근데 제가 참 좀 죄송한 게 이 락커를 모셔서 노래를 들으려면 딱 조명하고 무대하고 딱 세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그런 형편이 못해서 이렇게 좀 예? 아닙니다. 좀 부족한 데서 모시게 돼서 그렇지만 또 밖에 벌써 네, 한 3,000분 우리, 모여 어우, 계시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네. 경기장을 다 채워. 아 그리고 이제 정홍일님은 또 노래도 노래지만 또 그때 싱어게인 곡 무렵에 아내분과의 그 네. 그죠? 애틋한 그 스토리. 네. 오늘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오늘 다행히 아내가 이제 주말에 예. 올라와가지고 네. 또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내분은 살짝 주식을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여기 말씀드려야 이제 코인 뭐 코인. 예, 네. 코인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저는 너무 모르니까 네. 그냥 뭐 알아서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잘 뭐 5가지를 뭐 하고 있는데 뭐 5가지? 손해를 봤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금액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락이신데요?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락이신데.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 금액을 물어보는 순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그래 나는 노래를 할게. 네. 알아서 팬미팅 하십시오. 하셨다면서요 지난 5월 달에. 예. 얼마나 모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1, 2회를 하고 싶었었는데 네. 워낙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예. 그냥 1회로 이제 좀 자그맣게 이렇게 팬분들 모셔서 네, 했는데 네, 네. 와 이게 몇 너무- 분이나 어, 모셨나요? 그게 총 그 한정 인원을 130분을 네. 예, 공간이. 예, 130분 그 분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간을 좀 2회를 못 하다 보니까 1회를 그냥 시간을 좀 길게 막 잡아서 오히려 체력이 막 너무 힘들게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루 지나서는 메타버스에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아, 예. 예. 그거를 또 뭐 레돈 아일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다 팬분들 모여서 또 오. 또 하시고. 예, 다음 날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신선하긴 신선한데 굉장히 좀 아이고 그때만은 힘들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고 예. 팬미팅 제가 2번은 못하겠다. 팬미팅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자주 해야죠. 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만나 뵈야 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이제 네, 마무리되고 있는 공연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죠. 공연도 이제 많아지고요. 어떻게 공연 스케줄이 좀 잡히셨어요? 단독 공연? 지금 8월달 단독 공연은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그 행사하고 공연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독 공연을 못 하겠어요 지금. 예. 그리고 원래는 앨범으로 이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코로나가 확 걸리는 바람에 네. 전면 수중을 해서 이제 싱글로 내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연도 조금 미루자.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 여러 곳에서 이제 다양하게 보여드릴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부터 좀 해놓고 공연을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는 그때도 그 아내분이 그렇게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네. 그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저 인터뷰 그 결선 날인가 인터뷰하실 때 오늘은 모텔에서 앉았습니다. 그게 호텔에서, 기억이 예. 나요. 예. 네? 오늘은 맞습니다. 우리 아내가 호텔에서 자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텔에서 안 자고 호텔에 그게 저 왜 이렇게 가슴이 확 와닿는지 아유, 제대로 다 이렇게 모니터를 해주셨네요, 네, 진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주로 김해에서 네, 활동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고향이 김해시고 그래서 훨씬 더 우리 가족들은 정홍일님을 진짜 열심히 네, 아유, 너무 했던 감사합니다. 기억이 네, 진짜 감사합니다. 많이 납니다. 네. 2등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1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그래도 그 투자자 한 분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고 힐링
송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 교수님. 네. 저는 21년 1월부터 주식을 시작한 주린입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 언론 뉴스에서 주식하면 돈 벌 수 있다, 그 시점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리오프닝주,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네이버 주식을 투자하던 중에 21년 5월쯤부터 주식이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21년에 투자한 자금은 대부분 물려 있습니다. 작년 5월, 7월에 물려서 4달 동안 관망하고 쉬다가 21년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계속 투자 자금을 늘려왔습니다. 올해 4월에 김프로 상담소에서 손해난 종목은 정리하고 이익의 비중을 늘리라는 설명을 듣고 1년 동안 물려있던 GS 리테일은 39,500원에서 28,000원에 판매, 하이트 진로는 39,500원에서 36,300원에 팔며 물려있던 주식들을 정리하면서 50만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4월에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계속 늘렸는데 5월, 6월 주식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금도 없고 물탈 비중도 없으며 주식창을 하루 종일 들여다볼 때도 매우 많지만 들여다보면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읽은 주식책은 10권이 넘고 3프로TV도 매일 듣고 있고 이리온 시황도 매일 듣는데 1년 동안 주식 공부한 성과의 수확물은 아직까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기업에 대한 기업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꾸준히 읽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떤 주식 분야를 어떻게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가진 주식 중에 정리하고 앞으로 꾸준히 가져가야 할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네요. 이 리스트를 쭉 보니까 총액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종목 수만 해도 대충 한 10대여섯 되죠. 이렇게 14개 되네요. 그래서 최대 보니까 한 30몇 주부터 최소 한 주까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분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큰 돈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이선엽 부장께서 좀 상담을 좀 해주세요. 우선 그 투자 자금이 크지 않을수록 소중한 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진 돈의 전부일 가능성도 높고 꼭 정말 써야 될 때인 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그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단 개인 투자자가 향유하기는 너무 많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은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개인 투자자라면 사실 5종목을 넘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 종목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ETF라는 걸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보면 똑같은 업종의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같은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여기 GS건설, 현대건설, DLENC 맞습니다. 이런 거 다 같은 방향인 거죠. 특수건설도 있으니까 특성 업종이 이렇게 많은 거고 그렇게 종목을 늘리는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이 기업들 보면 기업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움직임이 정반대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업종은 인터넷이라는 게 활발할 때, 즉 리오프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때 갇혀 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동시에 리오프닝 기업도 있어요. 그럼 사실 같이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다 보니 반대 방향으로 하면 퉁치면 똔똔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이게 시장의 방향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금 종목 수를 줄이시고 비슷한 업종이라면 그중에 대표주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땐 이분께서 잘못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약세장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약세장에서는 덜 잃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약세장에 맞는 투자 철학 또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사실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손실이 나신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는 이 약세장이
이게 좋은 경험이 돼서 향후에 또 다른 약세장이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약세장일수록 사실 주식 비중을 점차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현금 비중 항상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장일수록 재무제표가 조금 더 좋고 이 어려운 우량한. 상황에서도 네.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을 싸게 사신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우리 윤 교수님께도 좀 조언을 부탁드리는 게 이분 사연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나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으세요. 그죠? 뭐 투자의 이력이 길지는 맞습니다. 않으신데 예. 책도 10권 이상 읽었고 방송도 좋은 방송을 많이 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보려고 이런저런 그 종목 교체도 하고 또 손절매도 쳐보고 이렇게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네.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어쩔 때는 그게 탁 해서 그죠? 네. 이렇게 실마리가 탁 풀릴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구간에 들어가면 뭘 해도 이렇게 자꾸 블락킹을 당하고 뭐가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런 기간이 이제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걸 이겨나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이제 최근의 연구 하나 말씀드리면 겸손한 이제 미국 기업 대상인데 네. 겸손한 CEO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겸손은 뭐냐면 네. 자, 이 리더가 새로 됐는데 상황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네. 그럼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욕구가 있죠. 내 리더십 탓이야 이게 다. 사실은 상황이 좋았던 건데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업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건 좋은데 이 앵커링 효과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 닷을 내린다, 닷 내리기 그렇죠, 효과라 닷 그래서 내립니다. 그렇게 한번 프레임을 짜면은 기업의 모든 어떤 그런 큰 결과가 다 리더에 의한 걸로 뭐 대중이든 그 이사회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로 좀 성과가 안 좋을 때 사실 리더는 잘했는데 그 한번 그래 놓으면은 탓을 하는군요. 이번 것도 다 리더 때문이다. 뭐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앵커링 있다고 효과라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 감정이랑 성과를 좀 요즘 분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 인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도 좀 굴곡이 있고 내가 투자한 거랑 그 성과를 거두는 거 사이에 갭이 있는 경우가 많이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해드리면 뭐 일반론인데요. 뭐 꼭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랬지만 열심히 했는데 왜 성과가 이래? 나는 다 헛짓한 거고 내 미래는 암울해. 이러면 실제로 암울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감도 떨어지니까. 근데 팩트 체크를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꼭 지금 투자한 게 우리 정홍일님도 너무 훌륭한 가수 뭐 최근에 노래를 잘하게 되신 건 아니잖아요. 원래 노래는 잘하시는데 그걸 몰라준 거지. 노래 잘하신 지는 너무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앞에 아주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내가 지금 들어왔는데 사실 21년에 시작하셨으니까 네, 뭐 짧은 거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는 이렇지만 이건 소중한 시간이고 내가 이렇게 꾸준히 지치지 않고 인내를 갖고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진짜 미래. 저는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실제로 위기 후의 좌절이냐 위기 후의 성장이냐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감정에 휩싸이면 이제 좌절적으로 더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홍일님은 노래를 시작하신 거는 몇 살 때부터 하셨습니까? 노래를 좋아한다고 판단을 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요. 예,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소심해서 네. 막 나서서 부르지는 못하고 밴드도 굉장히 좀 늦게 시작한 거니까 9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몇 살 때예요? 98년도면은 계산을 네. 한 20대 한 초반. 20대. 예, 예. 예. 또 이제 대학을 나오면 그룹 사운드를 뭐 이렇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고 되게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어쨌든 98년도부터 시작하셨으면은 지금 거진 20년이 넘었네요. 20년 훨씬 넘으신 예. 거죠. 네, 25년. 밴드 음악을 20년 넘게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세상 저 같은 사람들이 정홍일님을 알게 된 거는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죠? 예, 무대도 그렇고 또 뭐 음반도 그렇고 네. 참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이 그 음악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로 기억을 하십니까? 음악 하면서 힘들다, 음악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지금까지도 사실 한 번도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음악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음악으로 내 삶이 막 궁핍해지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고민은 항상 하면서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포기할 이유는 없었죠. 왜냐하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제 주위에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게 거의 이 싱어게인 참여하기 전에 네.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그때 시점이었어요. 뭐 이렇게 장르를 좀 바꿔보라 이런 권유도 있고 그러셨나요? 장르적인 부분도 어쨌든 저의 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 밴드 음악을 제가 그만두고 싱어게인을 참여를 했는데 네. 그때 그 시점에 저를 금방 제가 그 문구를 읽어 주신 것 중에 네. 나를 포기한다라는 그 시점, 그때가 아마 제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 힘든 거를 이 경연을 통해서 일단 스스로 이겨낸 거니까. 근데 뭐 음악으로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내 선택에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의 고민과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그 어쨌든 그 경제인으로서 네.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는 상당 부분을 이제 부인께서 이렇게 저걸 해주셨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거의 이제 관리를 좀 했고 그 이전에는 그 형제들이나 부모님 그 경제 부분엔 사실 제가 관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형제가 저는 사형제 중 제가 막내인데 막내세요? 예, 네. 막내인데 모든 집안의 대소사라든지 뭐 돈의 어떤 뭐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셨어요? 왜 전혀 제가 아니실 했는지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바쁘니까 네. 이제 형들에게 좀 맡겨두는 편이지만 그때는 제가 계속 좀 했었어요. 아, 근데 그러시군요. 나름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진짜 네. 막내 같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사형제 중에 제가 했다 해서 무조건 장남이다. 저분은 아, 막내세요? 예, 막내입니다. 네. 그 돈의 흐름이 그때부터 조금 그 경제 서적도 좀 사실 읽어보시고. 사서 보고 그다음에 은행이란 우리가 뭐 제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은행이니까 네. 은행에 대한 뭐 서적도 좀 사서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서적도 좀 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와이프도 아내도 그런 서적들을 좀 같이 좀 보기도 네.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3프로 TV까지 오시게 된 것 아우, 같습니다. 예. 제가 꼭 왔었어야만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부탁을 하나 더 드려야 됩니다. 저희 사연을 네. 6페이지에 있는 건데 네. 한번 읽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네네. 편하게 읽어주시면 예. 되고 혹시 막히는 구석이 있으면 대목이 예.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부터 주식을 시작한 초초보 주린이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3프로 TV를 시청하게 되었고 이젠 찐 애청자가 되어 이렇게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1200만 원은 가량의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 남편은 오래전부터 주식을 하던 사람인데 보통
그는 보통 한 종목만 보유합니다. 많아야 2종목입니다. 지금도 2억 이상의 돈이 한 종목에 묶여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동안이지만 나름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해보니 3프로 TV 시청도 열심히 하지만 주식 서적도 20권 이상 읽었습니다. 한 종목 올인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밑에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네. 말씀 부탁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 종목 아까 종목을 좀 단순화하라는 그 조언도 주셨는데 사실 이거 투자의 방법에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한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서 좋은 결과를 보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또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라면 말 그대로 외나무 다리를 타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시는 분이 생각이 정확히 맞아지면 정말 큰 수익이지만 아닌 경우는 이것보다 낭패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를 잘 할 때는 한 종목만 보유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내기가 길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도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주식이라는 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한 정도도 내 돈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종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최소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향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네. 보다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혹시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안 좋을 때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힘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길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 종목보다도 저는 다양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일단은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없는 환경에 취해 있었을 때 향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도 버리면 안 될 거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뭐 개인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조금 더 약간 더 보유 비중에 있는 종목을 늘리셔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은 현재 주식 몇 종목이나 갖고 계세요? 저 5개인가 6개. 정확. 괜찮으신 거예요. 네. 권할 만큼 갖고 네, 계신데. 네, 네. 뭐, 그것도 그러면 5개면 20, 20, 20, 20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조금 편차가. 네, 네. 사람은 어떤가요? 이게 어떤 분들은 아주 소수의 친구 또 지인들하고 깊이 사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뭐 저녁을 2번 먹으면서까지도 막 사람을 이렇게 넓게 사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건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포스트 코로나 후에 좀 이제 인류학, 뭐 심리학 이렇게 좀 겹쳐진 데서는 이 영향을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좀 비포 코로나에는 좀 많이 만나고 살아야 된다. 네트워크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좀 어떤 틀이 이제 강했다면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를 이제 더 느끼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한 그룹은 이거 의외로 나 안 만나고 사니까 편한 거죠. 이게 나한테 더 맞나를 진하게 느낀 분들도 네. 계셔서요. 사실은 뭐 내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안 만나고 사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렇죠.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성향대로 성향과 반대로 살면 이제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통 이제 조언 드리는 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직장이나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 비즈니스에서 힘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받는데요. 해결 못합니다. 비즈니스는 왜냐면 비즈니스는 그 1차적 목표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비즈니스니까. 성과죠. 네, 그 사람이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은 사람도 만나는 거거든요. 좀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 그게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경제적 자유라는 것에 있어서 뭐가 경제적 자유냐고 이야기할 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는 게 경제적 자유라는 또 그럴 주장도 수도 있겠네. 있죠.
그러다 또 이 균형이 중요한 게 또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사실 다 만나기 싫은 게 조금씩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외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있는데 또 외로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도 있어서요.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정리해 말씀드리면 자꾸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덜 만날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비즈니스가 아닌 영역에서도 꼭 안 만나도 되고 만나면 힘든데 그 관계를 모든 관계는 잘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가져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분은 보내드려야 네, 그쪽에서는 정말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공감하고 뭔가 심리적 유익이 오고 갈 수 있는 만남으로 채워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 공간에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홍일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또 표현은 안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상처를. 근데 그럼 스스로 이제 좀 그걸 뭐라고 해야지, 스스로 안는 그런 스타일인데. 내색을 제가 안 지금 뭐 하시고. 상처 드린 건 없죠. 아, 지금 그러셨어요? 섬세하셔서. 안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 좀 그런 고민들을 좀 내려놓으려고요.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그러니까 어떤 그 분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 자격이 없는데 자꾸 자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하진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어쨌든 그 저는 이제 질보다 양이 아니고 양보다 저는 이제 질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는 정말 그냥 가볍게 정말 마음 푹 털어놓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굉장히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죠. 쉽지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고민들 때문에 가끔씩은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은 내가 좀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인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좀 꺼내놓지?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또 시큰둥하기도 하고 나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또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상처가 되잖아요. 나는 맞아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려고 그러는데 5대5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6대4면 엄청 맞는 거죠. 최근에 맞아 그런 것도 있네요. 정말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분의 속도보다 내가 너무 좀 더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내가 이분의 속도를 맞춰가지? 내가 꼭 맞춰가야 되나? 또 그런 고민들도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팬미팅이 힘드셨다 이런 것도 뭐 노래로 이렇게 그 팬들과 소통하고 그게 힘드신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게 힘드셨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두 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진짜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그간 이분들 보지 못했던 시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어쨌든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잘 그냥 정리는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에너지를 쓰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유지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좀 피를 반반 섞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뭐 그렇지만 좀 대충 가볍게 살거든요. 이 진정성을 좀 일부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의 이 날라리 피를 좀 드리고 정말 좀 필요합니다 사실. 가벼움이 정말 좀 필요한 우리 이 것 부장님은 같고.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서도 사실 정답은 없었던 게 어떤 데서는 저를 겸손하게 낮춰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과장돼서 표현해줘야 그렇죠.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뭐 이제 유명 백화점에서 이제 그 경제 관련 강사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필을 달래서 정말 소탈하게 줬더니 그 강의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나 유명한 사람인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었고 그 2달 뒤에 다시 한번 이런 경우가 왔었는데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붙였더니 5분도 안 돼서 이게 또 전부 다 꽉 찬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즈니스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일단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는 신뢰가 중요한 거고 그 신뢰 안에서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어떤 건가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 처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대단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 20년 동안을 오로지 퍼포먼스를 내는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살았잖아요. 특히 뭐 트레이딩 룸 같은데 어떻게 보면 촌각을 다투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뭐 채권 거래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채권 거래는 전화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저쪽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돼가지고 무슨 거래가 무산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죠. 뭐 그게 뭐 1, 2억이 아니라 100억,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규모로 트레이딩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조치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빨리 뭘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스테이지가 끝난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게 이제 상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시간에는 어떤 얘기도 익스큐즈 되고 그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와봐 불러서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야 뭐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권역이 아니잖아요. 사실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스타일들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맞나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터프하지?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죠. 그 비즈니스를 결정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비교해서 퍼포먼스를 내야 돼. 물론 이제 뭐 미디어나 컨텐츠 비즈니스도 뭐 그렇죠. 시청률에 뭐 목을 매고 뭐 그렇지만 금융업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업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냥 툭툭 던지는 말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그런 경험의 소치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뭐 형님 그 너무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스타일 대로 아니 근데 선호 어쩔 때는 정답이고. 그런 오해를 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상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리더는. 이거 첫 번째 준비하신 힐링송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곡은 이제 그늘이라는 그 제목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저희 또래나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저 위에 선배 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그냥 묵묵히 그냥 좀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들로 쭉 써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노래 멜로디에 이 가사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담히 그냥 위로가 되는 그리고 그늘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들으시면 예,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그래요. 네. 자, 정홍일님이 들려주시는 첫 번째 힐링송의 제목은 그늘입니다. 이게 그 같은 그늘이라는 단어도 정말 다른 의미로 쓰이잖아요. 해가 그냥 쨍쨍한 날 더워서 정말 힘들 때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합니까? 근데 제목 자체가 그냥. 근데 또 어떨 때는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 그럴 때는 또 좋지 않은 얘기인데. 오그늘은 또 아니네요. 오늘 정일님이 불러주실 그늘의 의미는 첫 번째 그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늘 청해 듣죠.
가난한 마음 끝에 지쳐갈 때면 아담한 어깨를 빌려줘. 고단한 하루 끝에 쓰러질 때면 소리 없이 잠시만 안아줘. 사는 게 온통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다 포기하게 될까 두려워. 내일은 조금 나을 거라 믿어봐도 뻔한 하루가 될까 두려워. 긴 절망 그 끝에 다 무너질 때 언제든 잠시 쉴 수 있는 그처럼 무거운 삶에 초조해진 표정까지 숨길 수 있는 그늘처럼 참다 또 울먹여도 그 눈물까지 가려주는 그늘처럼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더 큰 날개를 펼쳐. 견디고 참고 버텨봐도 끝이 안 나. 또 포기할까 두려워져. 오늘만 가면 괜찮다고 믿어봐도 뻔한 내일이 또 기다릴까봐. 긴 절망 그 끝에 다 무너질 때 언제든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처럼 무거운 삶에 초조해진 표정까지 숨길 수 있는 그늘처럼 참다 또 울먹여도 그 눈물까지 가려주는 그늘처럼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더 큰 날개 펼친 채로 힘든 시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끝도 없이 다시 길을 잃어 헤매다 지쳐갈 때도 큰 그늘 펼친 날개 아래 숨을 쉬어 지키고 다친 마음까지 여미게 해. 넓고 포근한 품에 작은 위로가 되죠. 와 바깥에. 아이고. 이야 바깥에.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화점 매출에 지금 네, 부정적인 영향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네. 밖에 소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바깥에 괜찮습니다. 힘드네요. 네, 바깥에 쩌렁쩌렁 잘 보입니다. 그렇구나. 네. 이야, 큰일 났네. 안 가시는데요? 콘서트 끝내면 안 되겠는데.
교수님들께서 완전 생으로 들으신 거네요, 그죠? 예. 너무 좋습니다.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기절하는 진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군요. 진짜 뭐 이런 그 이제 욕심이 네. 꼭 무슨 힐링 그런 어떤 콘서트든 컨텐츠를 네. 우리 정 선생님이랑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제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전화번호 딸 테니까 꼭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제게도 위로가 많이 되네요. 네. 그늘이 되어 이 노래에 대해서 막 노래 시작 전에 보면 사실은 이게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불러드리고 그 의미를 전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가슴을, 네. 예, 말로서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이 가사의 흐름과 멜로디가 뭔가 노래 전에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말은 한번 여기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음악은 직접 예, 맞아요.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에 예. 더 강력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을 좀 축이고 잠깐 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